강남 지원단에서 총괄 담당 역할을 하고 있는 조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음, 금융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어, 금융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거든요. 이제 고객을 많이 모집을 하고 또 고객들의 자산을 잘 우리가 예치해가지고 잘 굴러가도록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고객 수가 늘어나고 고객이 금융기관을 믿으면 거기에다가 돈을 더 많이 느끼고 많이 맡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더 성장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은 고객에 대한 그런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타 금융기관을 비교했을 때 뭔가 이쪽 금융기관에 오면 뭔가 스페셜한 게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도록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동종 업계 음, 3위이신데 네. 타 업계가 높은 이유나 음. 타 업계가 낮은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보험사들은 이제 최근에 그 금융 상황에 따라서 통폐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없어지고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소형사들, 작은 회사들끼리 없어지고 넘어가고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인수하고 하면서 변동이 좀 있었어요. 스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룹사를, 수많은 그룹사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제일 크고, 이제 H사하고 이제 우리사하고 이제 2,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H사는 설계사를 갖고 있는 전속 채널을 없애고 대리점 채널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좀 규모를 좀 크게 하려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H사나 S사가 규모가 훨씬 커 보이고, 뭐 중소형사들이 이게 인수합병을 하면서 좀 커 보일 수 있지만,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희도 이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규모가 커지는 회사들이 유리하다면 우리 회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 봤을 때 그런 부실이 늘어나서 줄어든다면 뭐 다른 회사들도 우리 회사처럼 이렇게 오겠죠. 네. 금융권, 특히 음, 지점 총괄 업무에 있어서 네. 필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이제 지원단에 대해서 이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지점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9개 지점을 컨트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점에 뭐가 필요한지, 네. 또 우리가 뭐를 도와줄 수 있을지 이제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적시적소에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기획 능력이죠. 네. 우리가 정해진 재원에서 뭐 돈이면 돈, 뭐 인력이면 인력, 정해진 재원 안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을 잘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잘 쓸 수 있는 이제 기획 능력, 이게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음. 인상 깊었거나 좀 기억에 좀 많이 남는 일화가 있나요? 입사해서부터 지점장 할 때 네. 제일 좀 안 좋은 일인데 기억에 남는 게, 고객이 이제 약간 그 조직폭력배 같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멱살 잡히고 민원 뭐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 뒤로 고객을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능력도 좀 생긴 것 같고, 또 아, 대처해야 되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그런 걸 겪고 나니까 다른 일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 뭐 이런 외부적인 인식도 좀 이렇게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고객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아. 예, 최근에 그 콜센터에게 전화하면 네. 이 고객이 뭐 가족 같은 고객입니다, 뭐 이러면서 네. 뭐 고객 폭언이나 욕설이 있을 경우 뭐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멘트 아, 들어보셨죠? 네네, 맞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고객도 회사를 선택하지만 우리도 고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담당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이 고객이 원치 않고 나도 이 고객이 싫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면서 음. 좀 가장 지금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어요? 지점장을 하면서 이제 좀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성과를 내야 되죠. 네. 직장인이라고 하면 공짜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성과를 내야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고 거기에 맞는 이제 승진을 시켜주거나 이제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직장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 특히나 이 영업관리자, 이 마케팅 직군은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과란 거는 일할 수 있는 다른 분들을 같이 일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점에 이제 매월 해야 되는 목표를 있는데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성을 해야 인정을 받겠죠. 달성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이제 지점장은 내 지점만 보면 되는데 총괄 담당은 9개 지점이 다 잘하도록 컨트롤 해야 되니까 못했을 경우에 내가 직접 가서 해줄 수도 없고 그런 게 이제 좀 어려움과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죠. 네. 이 교보의 여러 계열사 음. 중에 네. 교보 생명에서 일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교보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금융사를 오고 싶었죠. 네, 뭐 금융사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증권회사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은행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험회사는 보험 판매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뭐 모든 금융사의 장단점이 있지만 보험회사의 장점은 좀 안정적인 그다음에 뭐 우리 직장이니까 높은 수입 뭐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고 보험사 안에서도 다양한 직무들이 있어요. 지점장 할 수도 있고 그냥 본사의 뭐 마케팅, 뭐 기획, 인사, 재무, 격리 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다 내가 원한다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보험 이 회사를 선택한다라는 데 있어서 교보생명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제일 안정적인 그런 탄탄한 기업이고 내가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 회사 망하면 안 되잖아요. 탄탄하고 그다음에 교보문고라는 또 계열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규모 입장 면에서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좋은 회사라고 판단을 해서 교보생명에 입사를 했고 아까 계열사 얘기했는데 교보생명은 교보생명이 메인이에요. 교보그룹 안에서 교보생명이 차지하는 파이가 8, 90% 되거든요. 나머지 교보문고 빼고 교보리얼코나 자산운용 이런 데는 다 교보생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계열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교보생명을 갈 수 있는데 다른 회사를 갈 필요는 없었죠. 교보생명 입사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멘토님은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신지랑 그리고 혹시 대학교 때 학점도 많이 중요한지가 요즘에는 우리 회사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수한 직군이 아니면 좀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입사했을 때도 저는 이제 학부 전공은 항공우주공학이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 전공 무관하게 이제 들어왔고 학점은 저는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래서 학점도 많이 안 보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입사할 때 인적성이나 이런 시험을 보죠. 서류하고 그다음에 인적성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도 그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 전공이랑 이 회사랑 사실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어도 네, 그럼요. 얼마든지 뽑힐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회사도 다양한 걸 추구해요. 네. 경제 전공만 뽑으면 하는 말이 똑같겠죠. 근데 모든 회사, 금융회사들은 특히
요즘에 이제 IT 쪽이나 핀테크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좀 뽑기를 원하고, 네. 또 교보생명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업에 진출하려면 또 그쪽 관련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전공이랑은 크게 뭐 요즘엔 중요치 않다. 물론 뭐 관련 전공이 있으면 적응하는데 플러스 알파는 되겠지만, 또 특히나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자산운용 직군이다 그러면 그쪽에 좀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대부분은 뭐 무관하게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학생 때 이것만은 음. 해봤으면 한다 네. 싶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진짜 제가 그 옛날로 대학대로 돌아간다면, 예. 이 기억을 다 갖고 돌아간다면 저는 진짜 영어 공부하고, 회화 있죠, 회화. 네. 회화하고 여행을 많이 다닐 것 같아요. 학점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기본으로 뭐 성실함의 지표라고 보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외국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매력. 네. 영어는 사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때가 대학생 때, 그리고 저는 어학연수를 못 갔는데 어학연수나 이런 것도 좀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영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오면은 굉장히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